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엘바프 에피소드가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상디의 폐왕색 각성 여부, 샹크스와 신의 기사단의 관계, 그리고 최종 보스 이무의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과연 오다 작가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양날개, 상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디가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폐왕색 패기를 각성하거나 최소한 그 징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평행이론입니다. 해적왕 로저의 양날개가 에일리와 스코퍼 가반이었듯 루피의 양날개는 조로와 상디입니다. 현재 엘바프에는 로저 해적단의 3인자 격이었던 스코퍼 가반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역시 폐왕색 패기 보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장의 양날개로서 조로가 이미 폐왕색을 각성한 시점에서 상디 역시 그에 걸맞은 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스토리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불멸자라는 새로운 적의 특성 때문입니다. 최근 엘바프 회상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오로성과 같은 불멸자들에게 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폐왕색 패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엘바프의 전황을 보면 신의 기사단 3명, 그리고 이무가 직접 조종하는 거인종 무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아군 전력 중 폐왕색을 확실히 다룰 수 있는 건 루피, 조로, 그리고 로키뿐입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를 고려할 때 이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소머스나 킬링햄 같은 신의 기사단 강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루피와 로키가 이무의 분신을 마크하는 동안 조로와 상디가 각각 간부급을 맡아줘야 합니다. 조로가 킬링햄을 벤다면 상디는 소머스를 상대해야겠죠. 이때 상디가 폐왕색을 두르지 못한다면 유효타를 주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에피소드는 상디가 왕의 자질을 증명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무대인 셈입니다. 만약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최종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상디는 반드시 이 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지난 14년 동안 만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신의 기사단은 천령인들 사이에서도 베일에 쌓인 집행 부대입니다. 그들의 존재, 생김새의 능력은 철저히 기밀에 붙여져 있으며 마리조아 밖으로 외출하는 일조차 극히 드뭅니다. 로저 해적단이 그들의 존재를 알았던 것은 갓 벨리 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고 당시 아기였던 샹크스를 데려오려 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성장하여 사왕이 된 후 샴록이 굳이 바다로 내려와 샹크스를 추격하지 않았다면 둘의 동선이 겹칠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오다 작가는 이 단절을 이용해 극적인 연출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쌍둥이 형제가 세계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칼을 맞대거나 마주하게 되는 장면. 그 14년의 공백이 주는 서사적 무게감이 그때 폭발하지 않을까요? 이무가 도미리버시 능력을 통해 세라핌까지 조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과 오컬트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세라핌의 위계권 최상위는 오로성입니다. 베가펑크는 이무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무를 위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논리적으로는 이무가 명령을 내릴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미리버시는 과학적 프로그래밍을 초월하는 힘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상의 정신이나 영혼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무에게 있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하랄드 왕조차 저항하지 못하고 꼭두가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세라핌이 비록 인조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자아가 썩트고 있는 이상 이무의 압도적인 패기나 능력 앞에서는 위계권 칩의 명령보다 공포와 지배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무의 마크가 새겨지는 순간 그들은 베가펑크의 과학을 넘어선 이무의 병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이무는 역대급 사기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는 카이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도 때는 작가가 루피가 펀치 한 방으로 이기는 건 독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함의 묘사에 집중했다면 이무는 기믹과 약점을 동시에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개에서 하랄드가 죽었을 때 이무가 동요했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무는 엘바프의 불멸자를 죽일 수 있는 힘, 리카와 로키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무가 맺는 계약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무적처럼 보이지만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다 작가는 이미 이무를 쓰러뜨릴 단서들을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이무의 불멸성을 어떻게 파괴하느냐는 공략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난화의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거인족의 왕자 로키가 인간인 루피를 자신의 어깨에 태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로키가 루피를 대등한 파트너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루피 역시 로키의 과거를 알기 전부터 직감적으로 그를 좋은 녀석으로 판단하고 동료로 영입하려 했었죠. 특히 엘바프가 뒤에 일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떡밥이 풀린 지금 불멸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로키와 해방의 전사니카인 루피의 조합은 이무를 대적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과거 하랄드 왕 때처럼 서로 불신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로의 등을 맡기고 이무의 괴물을 상대로 통쾌한 액션을 보여줄 것입니다. 로키의 압도적인 무력과 루피의 엉뚱하지만 강력한 창의성이 합쳐진 전투 장면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토리의 긴장감을 위해서는 아직 샹크스가 등판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엘바프의 위기는 루피와 로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혹은 간신히 극복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의 기사단 3명 정도는 가반과 밀짚 모자 일당이 처리할 수 있고 이무의 분신은 루피와 로키가 맡으면 됩니다. 만약 샹크스까지 온다면 아군 전력이 너무 비대해져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아마도 검은 수염이나 다른 쪽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혁명군 드래곤 역시 루피를 기다렸다가 짠하고 나타나기보다는 독자적인 루트로 세계 정부의 목을 조여오다 자연스럽게 전장에서 조우하는 그림이 더 오다 작가 스타일답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혁명을 이끄는 동지로서 만나는 것이죠. 지난 화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로키가 나는 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전설 속의 요괴 바쿠는 비행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북유럽 신화의 드래곤이자 뱀인 니즈오그는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바프의 거대 나무 이그드라 실과 관련된 벽화에 용이 그려져 있었다는 점도 니즈오그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로키의 능력은 비행이 가능한 환수종, 그 중에서도 엘바프의 모티브인 북유럽 신화와 직결되는 니즈오그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Q&A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엘바프 에피소드는 매주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분석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기발한 추측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